여러분, 제가 제목에 집값 폭락하고 물음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런데 제목에 집값 폭락이란 단어가 써졌다는 것, 아직까지 폭락까지는 아니라서 물음표지만 결국 폭락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것,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역세권까지 3억씩 뚝뚝 떨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어제 나온 지표예요. 예, 보시는 것처럼 고덕의 강동구죠. 고덕 아르테온 전용 84제곱미터입니다. 지난 4월 4일에는요 19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9일 얼마나 지났습니까? 4개월 하고 딱 보름 지났죠. 예, 16억 4천만 원, 무려 3억 4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3억 4천만 원이. 야, 이게 뭐 난리가 아니죠. 역세권인데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시장이 미쳤나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이게 들어가면 이게 뭐 특수관계에서 이게 계약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많이 떨어졌어요. 시장의 어떤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아마 특수한 경우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여러분, 특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3억씩은 아니지만 집값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보세요.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전용 84제곱미터입니다. 마포구에 있는 대장아파트죠. 대장주입니다. 여기는 보면 지난 4월 25일에 19억 3천만 원이었는데 7월 6일에는요 18억 1천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건 실제로 이만큼 빠진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뭐 3개월도 안 걸렸잖아요. 3개월도. 제가 그래서 폭락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폭락이라는 단어를. 또 하나 더 볼까요? 송파 트리지움 전용 84제곱미터입니다. 여기는 21억 8천만 원이 8천만 원 떨어져서 21억에 거래됐습니다. 5월 9일에서 7월 14일이니까 두 달 만에 지금 8천만 원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값은 서울 전역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강동구에서도 지금 떨어지는 거고, 마포구에서도 떨어지는 거고, 송파구에서도 떨어지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쭉쭉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나가볼까요? 도봉구도 마찬가지 떨어지고 있고요. 노원구도 떨어지고 있고요. 강북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홀로 상승했던 서초구만 보합으로 돌아섰어요. 보합으로. 노원구는 많이 떨어지죠. 0.15씩 떨어집니다. 도봉구는 0.17에서 0.15로 줄였지만 그래도 떨어지고 있어요. 강북구는 0.14에서 0.16으로 떨어지는 폭을 더 키웠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게 결국 말입니다. 강동구, 마포구, 송파구, 도봉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서울이 많은 곳에서 지금 집값이 빠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급전직하란 말이 좀 어울릴까요? 급전직하라 하기는 좀 그렇네요. 그죠? 그렇지만 연착륙은 아니다. 경착륙식으로 지금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겠죠. 여러분, 서울 보세요. 서울. 5월 첫째 주만 하더라도 0.01 올랐습니다. 그러던 것이 5월 둘째 주부터 보합을 기록하다가 5월 넷째 주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쭉쭉쭉쭉쭉 빠져서 지금은 마이너스 0.07%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말입니다, 10주가량 지금 빠지고 있는 거잖아. 서울이요. 10주가량 빠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전국은
지금 0%에서 0.06%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것은 아마 한 12, 3주가량 떨어지는 거죠. 12, 3주가량.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12, 3주가량 떨어지는데 그 폭이 가장 큽니다. 마이너스 0.08%포인트입니다. 7월 넷째 주하고 8월 첫째 주가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현재 집값이 계속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대단지 역세권도 떨어지는 데다가 버티던 서초마도도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 대세 하락기로 접어든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표로 봐서는 그렇죠.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짚어드립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입니다. 부동산에는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또 그 떨어진 집값에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칠 때는요, 결국 경매 시장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매를 계속 쳐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경매를. 그러면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이니까요. 자,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 지표. 이 보시는 것처럼 서울 집값 어떻게 될까요? 매매 거래 자체가 솔직히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 7월이 매매 거래가 여러분 400일 건이에요. 400일 건. 이게 지난 2월에 815건보다도 지금 절반 50% 이상 하락했고요. 지난 4월에 1750건에 비하면 이건 거래가 아닌 거예요. 거래 절벽인 거예요. 지난 6월에도 1000건이 넘었는데 7월에는요 1000건도 안 될 거라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시장의 예측. 1000건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뜻입니다. 많이 떨어짐. 근데 적당히 떨어져서는 분명히 안 살 거예요. 많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억 올랐는데 2, 3억 떨어지는 거 가지고 이러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빌면 30에서 40% 떨어지는 게 정상이다. 뭐 김영익 교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도 말입니다. 이게 부동산이 적어도 3, 40%는 떨어지는 게 예산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럼 10억에 3, 40%면 3억, 4억 떨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그건 떨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거기에서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저는 집값 폭락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고 오늘 제목을 달은 것은요. 역세권도 3억 뚝뚝이라는 거 달았는데 이 분위기가 대세 분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 저는 솔직히 많이 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대세 하락의 어떤 모양새가 점점 갖춰지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어려울 때는요. 몸을 낮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장이 어렵지 않다 하면서 돌아다닐 일이 아닙니다. 현금을 쌓아놓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 이게 시장이 어려울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제가 매주부터 짚어드리고 부동산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